네, 오늘은 탈핵 정책을 비판하는 제 2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참고를 한 게 대만하고 독일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당이 있어서 뭐 탈핵 정책을 한다 그러는데 독일은 탈핵을 왜 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히트쳤었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의 광부로 가고 고생한 이야기입니다. 왜 독일의 광부로 갔을까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나라 석탄이 많습니다. 독일의 석탄이 좋은 석탄이 아니에요. 갈탄이에요, 갈탄. 갈탄은 떼면은 연기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럼 독일은 그 갈탄을 어디다 쓰냐? 집에서 쓰면은 연기 나오고 불편하죠. 공장에서 쓰게 되면 또 그것도 환경오염이니까. 그리고 석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건 결국은 공장에서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공장에서는 전기 받아갖고 전기를 쓰는 게 훨씬 깨끗하고 좋으니까. 발전소입니다. 네. 독일에서는 석탄을 소비해줘야만 광산업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그 발전소도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탄을 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광부로 도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석탄 발전을 하다 보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갈탄은 수입 안 하지고 유연탄을 수입하고 그러는데 무연탄도 수입하는데 이걸 배에다가 잔뜩 싣잖아요. 이걸 벌크 상태라 그러는데 배에다 잔뜩 싣고 오다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워낙 양이 두꺼워지고 많아지면은 그 압력 때문에 스스로 불이 납니다. 그 시베리아나 만주나 저기 중국 내륙 위구르 쪽 어디 가면은 늘 이렇게 산에서 불이 난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석탄층이 지표 가까이 있는 건데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났기 때문에 옆에 다 타갖고 이제 화재가 안 나도록 이미 해놨기 때문에 늘 불이 나는데 그 불이 안 꺼집니다. 꺼도 다시 오고 합니다. 그래서 석탄을 잔뜩 싣고 한국으로 오는 배는 자꾸 불이 나기 때문에 배 싣고 올 때 바닷물을 뿌려서 자꾸 물을 뿌립니다. 그럼 또 불나고 그럽니다. 그걸 갖고 이제 한국에 와서 야적을 합니다. 한국에 야적을 하게 되면 또 불이 날 수도 있죠. 아무래도 배보다가는 육지는 넓게 펼치니까 덜 하겠지만 또 먼지도 나니까 물을 뿌립니다. 계속 물을 뿌립니다. 안 그러면 분진이 날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태우기 위해서 발전소에 집어넣을 때는 다시 말려야 됩니다. 드라이를 합니다. 드라이 하게 되면 또 분진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태워가지고 발전하고 난 다음에 석탄재가 나오면 그것도 또 처리고 곤란합니다. 뭐 바다에 버리는지 뭐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 땅에 묻는지. 그래서 석탄을 하게 되면은 요즘 미세먼지 하는데 굉장히 그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탈원전 하자 그랬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석탄 발전은 염두에 안 두셨겠지만 석탄 발전이 상당히 대안인데 그것이 굉장히 먼지를 많이 발생시킨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근데 독일은 왜 석탄 발전을 하느냐? 그거 자체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걸 없애버리면 그 나라 경제 실업률이 높아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심각해지니까 화력발전소 없애라 그러는데 그거 없애면은 전기값도 올라가지만 일자리 없어집니다. 좀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님. 그다음에 이제 LNG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리퀴드 액체죠. 그다음에 내추럴을 이제 번역을 자연이라 그러면 될 텐데 천연이라고 번역해서 가스, LNG 천연가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먼지 안 날 것 같죠. 석탄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납니다. 지금 우리 집집마다 다 들어와서 이제 LNG 가스로 이제 밥을 해 드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 가지고 미세먼지 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LNG가 굉장히 비싸요. 석탄에 비하면 한 3배 비쌀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그걸로 하게 되면 석탄보다는 먼지는 덜 나오는데 문제는 그건 폭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액체 그 둥그런 배에다 싣고 올 때도 배도 이중으로 선체를 만드는 그런 배에다 갖고 오고 그다음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야만 왜 우리 마이너스 몇 도 가하면은 공기가 액체가 되지 않습니까? 액화를 시키고 그렇게 압력과 온도를 떨어뜨려 갖고 와서 그거를 육지에 또 그런 탱크에 옮겨 놨다가 잘못하면 터지면 엄청난 폭발이 오죠. 그걸 갖고 다시 기화를 시켜갖고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위험 안 한가요? 위험합니다.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그리고 먼지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은 발전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원래 LNG를 우리나라에서 가정마다 다 쓰게 된 거는 전두환 때
뭐 이게 좋다고 해서 도입했는데 집에서 쓰긴 참 좋죠. 그전에 우리나라 뭐라 골로라고 하는 석유 가지고 한참 집에서 썼었죠. 연탄 쓰다가 그걸로 가다가 이제 LNG 쓰면서 좀 많이 깨끗해지긴 했지만 분지는 나옵니다. 매우 비싼 에너지를 쓰고 있죠. 집에서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기를 생산할 때는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원자력 발전이 있는데 크게 발전은 석유는 잘 안 쓰고요. 석탄 발전, 원자력 발전, 가스 발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제일 비싼 거는 물론 LNG 발전, 그 다음에 석탄 발전,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이 대체로 쌉니다. 근데 독일은 이제 원자력 발전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신재생 발전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풍력 발전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을 집어넣는데 물론 독일이 이제 북쪽으로 북해를 바라보면서 발트해를 바라면서 이제 북쪽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바람이 많이 불어와서 발전하기 좋대요. 풍력 발전이. 근데 그게 바람이란 게 참 바람이란 게 종잡을 수 없잖아요. 셌다가 강해졌다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날개가 돌아가는데 너무 세면 이게 날아가고 너무 약하면 힘이 약하고 일정한 전기 생산이 안 됩니다. 근데 그나마 잘 된다고 하는 지역이 북해인데 그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바람 안 불면 전기가 안 나오잖아요. 태양광은 쭉 맑은 날이면 좋은데 흐린 날 안 되고 비 오는 날 안 되고 밤이면 안 되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풍력발전소가 100의 전기를 생산한다면 이놈이 안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10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대체 발전소를 하나 더 만듭니다. 이거를 뭘로 만든가 하면 독일은 갈탄 발전소로 만듭니다. 갈탄 발전소 하나면 되는 건데 신재생 풍력 돌리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안 되면 그때 이걸 돌리는 개념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가동해야 될 때는 가스 발전을 만들어 놓고 대체를 하기도 합니다. 또 태양광도 밤에는 안 되니까 대체 발전을 준비해. 그러니까 뭔가 하면 신재생을 하게 되면 발전소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응? 그러면 이 신재생 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아무리 자영에서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쪽에 석탄 발전이든 가스 발전이든 한다 그러면 거기 근무자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 더블로 나가죠. 전기값 안 오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놈이 안 들어가면 이걸 돌려갖고 이제 전기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기를 생산할 때는 이제 우리가 100의 전기가 소비가 된다 그러면 돌리다 보면은 갑자기 한 대가 딱 100만 생산하다 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블랙아웃 되잖아요. 그래서 110 정도로 생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100을 생산합니다. 100을 생산하는데, 예, 이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모든 전기를 한 군데로 발전소 생산하는 걸 다 모아요. 모으면은 이제 우리 주파수 60사이클이지 않습니까? 60사이클이 딱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놈이 꺼지면 갑자기 57, 8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긴급하게 준비하고 있던 걸 그게 주로 가스 발전소가 하게 되는 집어넣어서 60을 쭉 맞춰줍니다. 전기라고 하는 건 사이클이 일정해야만 좋은 전기예요. 대한민국의 전기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북한은 아주 엉망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이 전자산업이 발달해서 이렇게 방송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전기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10개를 해갖고 전력망에 모아서 집에다 60사이클을 보내주는데 그 중에 한 놈이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갖고 하나의 예비 발전소를 두고 있습니다. 10% 정도를. 그래갖고 바로 집어넣게 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전기가 100이 필요하다면 발전소가 10을 생산하는 발전소라면 11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비 발전소. 근데 독일식으로 하게 되면은 100을 갖다가 신재생으로 했다 그러면은 신재생 발전소 10개, 그거가 안 돌아갈 때 대비한 대체 발전소 10개, 예비 발전소 1개, 또 1개. 몇 개입니까? 22개가 필요합니다. 그 남는 장사인가요? 신재생 필요 없이 기존 것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환경오염은 똑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일을 보고 따라가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참 되게 답답해요.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죠. 원자력 사고만 봤기 때문에 그걸 봤는데 이거 경제성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독일은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많이 커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석탄 발전소 하지 말자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 안 하는 순간에 우리 고용 문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조선업이 죽어서 고용이 안 되고 그러는데 또 발전소 죽여서 또 고용 안 할 겁니까? 독일도 할 수 없이 갈탄을 캐줘야만 그 광산 지역이 돌아가고 발전소 지역이 돌아가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원자력을 죽여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탈핵으로 갔다가 지금 뭐 거기서 한번 블랙아웃 한번 지역적인 블랙아웃 당했다가 뭐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부 장관이 날라가고 뭐 어쩌고 거기가 지금 총통이 여자분인데 돌싱이죠 돌싱.